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노무현 후보 사무실에 우연히 걸려온 낯선 사람의 전화 한 통. 후원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지요? 전 노무현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정치인이고요. 노무현을 가장 닮은 게 이재명이라서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고 있죠. 희생에 가면서까지. 제 채널이 떡락으로 가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노무현을 가장 닮은 자기 때문에. 그 한금원 회장이 1998년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기가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쪽을 가야지 항상 힘든 데만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도 투쟁을 해왔고. 한금원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후원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요? 첫마디를 꺼냅니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눈꽃만큼도 신세 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돈 많이 벌어놨다 이거예요. 나는 지역 차별 철폐하고 민주주의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노무현 당신이 좋다 그냥. 나는 기업체를 운영하지만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다. 정치인에게 눈꽃만큼 신세 질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찾아왔어요. 노무현을. 이때가 첫 인연이죠. 한금원 회장이 몰락한 만석군집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직장에서 염색 기술을 익힌 그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열정으로 창신섬유를 읽었어요. 노무현을 마음에 들어서 조건 없이 지지를 한 거예요.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사업 최전성기는 부산에서 맞았죠.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부산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해놓고 전라도 사람은 욕하고 모멸하고 사기꾼 새끼들이 빨갱이라고 하고 전라도 사람 그래도 나쁜 사람 악마는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까 좀 속상했었어요.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주변 사람들 수군은 됐어요. 부산에 와서 돈 벌고 출세한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런 그들에게 강금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는 보여줄 것이다. 호남놈이 얼마나 신용 있고 의리 있는지 부산 사람 노무현이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호남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다. 소름 돋습니다. 이게 진짜 정치죠. 민주주의죠. 권력에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그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음으로써 호남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5년간 강금원 회장은 사업을 축소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자기가 뒷돈을 대고 성장했다고 노무현 덕택으로 성장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노무현한테 폐 안 끼치려고 오히려 사업을 축소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기업가로서 욕심은 접어두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강금원 회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아 미쳤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둘 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강금원은 자기 회사가 큰 피해를 보면서까지 모든 걸 다 노무현한테 지지한 겁니다. 희생한 거예요.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한테 뭐 하나도 받지 않고 특히 안 받으려고 조심조심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역 차별 없애고 싶고 진짜 민주주의 같이 만들려고. 노무현 퇴임 후에 봉하마을에 노무현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아무도 안 갔어요. 그때 문재인 안 갔어요. 안희정, 이광재, 전해철 노무현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봉하마을 안 갔습니다. 더 이렇게 많은 강금원은 매주 넥타이를 메고 대통령한테 갔어요. 매주 퇴임한 대통령 지키러 간다고 김해 봉하로 갔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봉하에만 내려가십니까? 그럼 노무현 옆에 누가 있으라고. 진짜 노무현의 오른팔은 문재인이 아니고 강금원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강금원 회장은 또다시 구속됐어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며칠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죠. 옥중에서 글을 읽던 그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의리 절친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어떻게 하면 돈 없이 정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깨끗한 정치하고 싶었는데 돈 없으면 정치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던 적이 있죠. 돈 없이 정치할 수 없나?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숙제다. 돈 안 드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러면서 울었대요. 돈 없이 깨끗한 정치 민주주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노무현이었어요. 강금원이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이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러운 꼴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재명이 그래서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겁니다. 후원금만으로 대통령이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진짜 노무현의 적통은 이재명이에요. 강금원 회장은 모진 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다. 미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안해했죠. 수감 생활 중에 뇌종양에 걸려요. 강금원 회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제발 제때에 늦지 않고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강금원이 감옥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를 못 봤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회사도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도 두 번이나 가고 감옥 안에서 뇌종양이 걸려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2, 3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끝내는 먼저 간 노무현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60세에 돌아가셨네요. 살아계셨으면 73세 정도 되셨을 분이네. 당신의 뜨거웠던 삶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셨던 의리와 기회가 그립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은 강금원이었는데 문재인이 그 자리를 낼름 뺏어버렸어요.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아리를 해왔던 사람들은 노무현 얘기만 꺼내도 눈물이 나요. 이 피눈물을 왜 문재인은 모든 판을 다 깔아줬는데 모든 힘을 다 실어줬는데 안 했을까요? 오히려 노무현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보수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재명이라도 지원을 해주지, 지지를 해주지. 저는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강금원 회장 영원한 친구. 문재인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노무현의 오른팔 아니었어요.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로 보여줘요. 자꾸만. 노무현에게 180석과 빵빵한 지지율과 유튜버들이 진실을 밝혀주고 이런 판을 다 깔아줬으면 노무현은 시원시원한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석방을 안 해줬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통해서 정경심 교수 석방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뇌종양이 걸렸는데 보석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신으로 똘똘 정신무장하시고 이재명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은 건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에 강금원 회장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종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어지러움도 호소하고 있는데 보석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강금원 회장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어요. 노무현 금전적으로 지원하다가 회사 돈도 좀 쓰게 된 정황이 있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아무런 조건 원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에 정치자금 되면서 빌붙었던 건설회사들, 문재인 정권 때 떼돈 벌었잖아요. 대가를 노리고 접근한 정치자금이었죠. 강금원 회장님은 조건 없이 노무현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희생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다른 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5월 26일에야 석방을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절친 노무현과 인사라도 나누게 하지 노무현이 서거한 이후에 석방을 해줬습니다. 노무현은 죽기 전까지 강금원 회장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발 제때 늦지 않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노무현도 부탁을 했었는데 세상에 이런 거예요. 강금원을 수사하고 고소한 게 누군지 아세요? 깜빵에 쳐넣은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깜빵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한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문재인을 찬양하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 노무현의 피눈물을 이재명을 복수를 해야 돼요. 안희정과 강금원을 기소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고선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노무현 죽이게 했던 게 문재인이 아닐까. 자기의 절친이라고 노무현 발의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노무현의 진짜 오른팔 강금원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자기 오른팔 권력으로 썼어요. 이제 아시겠죠?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강금원 회장도 치를 떨었어요. 문재인한테. 강금원 회장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금원 회장은 문재인 민정수석은 정치 능력이 없는 인물이다. 정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진짜 노무현을 사랑했던 강금원이 이렇게 문재인을 판단한 거예요. 대놓고 문재인이 능력이 없고 정치 입문 않겠다는 약속 지키라고 말할 정도면 거의 확실하지. 노무현의 정치 인생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강금원 회장은 여러 통로를 통해 문재인의 잘못된 정치 스타일을 많이 보고 들어왔을 것이다.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재인은 보수 쪽에 심어놓은 밀정이 아닌가. 오히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동자가 아닌가. 이렇게 외롭게 만든 게 문재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문재인을 탁현민, 수박들이 완전 노무현의 적통으로 선동질을 해왔죠. 노무현이 생사를 넘나드는 괴로운 순간에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에 친노라고 자처하던 자들은 안 지켜줬어요. 문재인이건 안희정이건 전해철이건 이광재건 노무현 힘들 때 안 지켜줬습니다. 다 도망갔었어요. 노무현 서거 이후에 미친 듯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상주라고 상주팔이 하려고 싸우고 난리 났었습니다. 원래 문재인은 상주가 아니었어요. 이해찬 전 의원이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원래 상주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상주라고 펼치고 다녔다고. 이렇게 노무현 파리를 하던 놈들이 노무현 죽고 나서 빨간 넥타이들을 메고 보수 끝판왕 이명박과 신나게 사진을 찍는 놈들입니다. 노무현 뭐 지켰다고 울고불고 하던 놈들이 보수랑 빨간 넥타이 메고 사진 찍는 놈들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민주당이 썩은 게 아니라 원래 민주당은 수박들의 것이고 간혹 가다가 정말 뛰어난 진짜 개혁파 정치인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노무현 한번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은 다 썩은 거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썩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혁한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개혁파 정치인 척 쇼하고 줄서기 하는 게 정치판이에요. 노무현의 죽음에 오열하던 놈들이 이렇게 변절을 하고 또 여시제라고 하는 진보 보수 이념 따지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싱크탱크인데 수박 탱크예요. 워터멜론 탱크입니다. 여기 안희정, 이광재, 김부겸까지 한샘 회장이 만든 조직이지만 끝판왕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에요. 보수랑 한패가 된 거예요. 돈과 권력 맛을 보고. 문재인도 한패고요. 남아있는 건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분노해야 이재명에게 모든 힘과 분노가 다 실려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